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는 실행계약을 지난 16일에 맺은 가운데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적용한 FA-50P의 그래픽 형상이 지난 19일에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P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측은 공중급류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및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 측은 FA-50PL은 경공격과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됐다며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 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3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지난 2011년에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 계약과 첫 유럽 시장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카이는 FA-50 12대를 2023년 말까지 우선 납품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 내 물류 허브를 짓고 유럽의 4세대 및 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제 비행훈련학교 운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류 허브 설립을 위해 카이와 폴란드 정부는 현지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실무단도 구성해 시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이가 지닌 기술 및 후속 지원 역량과 현지 업체의 제조 능력이 합쳐지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류 허브가 설립되면 FA-50P의 운영 효율성 및 가동률 향상은 물론 현지 항공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폴란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카이는 상호 협력을 통해 폴란드를 FA-50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유럽 전역으로 판로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이번 계약은 6월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양국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향후 폴란드에서의 공동 협력을 뛰어넘어 유럽과 나토 시장 진출에도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도 계약 행사에서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과 아프리카 및 중동과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도 이번 계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에 한국과 K2 전차와 K9 자주포 및 FA-50 거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두 개의 계약에는 FA-50 기체화 훈련 지원, 예비 부품 및 보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FA-50에 탑재할 무기 조달과 FA-50 블럭 10에서 FA-50PLO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폴란드 방위산업 업체인 PGG가 폴란드 내에서 FA-50에 대한 정비 거점 설치를 위한 기술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한국과 폴란드가 계약한 7억 달러의 계약과 23억 달러의 계약은 순수하게 FA-50 블럭 10 12대와 FA-50PL 36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의미로 대당 도입 비용은 FA-50 블럭 10이 5,830만 달러, FA-50PL이 6,380만 달러로 1.2억 달러에 달하는 F-16V의 도입 비용과 비교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입니다. FA-50PL의 기반이 되는 FA-50 블럭 20은 지라갈륨 기술로 제작된 한국산 레이더와 대형 조종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과 목표 조준 포드 및 신형 전술 데이터 링크, 또한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시계외 공대공 미사일, 밀착형 휴대용 연료 탱크와 공중구뷰 능력 등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FA-50PL의 성능은 F-16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A-50PL과 F-16의 엔진 성능이 달라 FA-50PL과 F-16V가 동등한 성능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FA-50PL에 통합되는 유도무기의 종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지 공격 능력 면에서 F-16V에 가깝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FA-50 블럭 10과 FA-50PL의 도입 비용 차이를 고려할 때 FA-50PL의 기체 가격은 4천만 달러 안팎이며 F-16V의 기체 가격은 약 5,490만 달러이므로 두 기종 간의 기체 가격 차이는 약 1,500만 달러이지만 FA-50PL의 훈련 지원과 스페어 부품 및 유지 보수 지원에 드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폴란드가 FA-50PL을 도입하는 이유는 F-16V의 반값으로 F-16V와 큰 차이가 없는 대지 공격 능력과 연습기로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체라는 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KF-21 함재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함재기 국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며 그에 따라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김승겸 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은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KF-21은 수직 이착륙이 안 되므로 경항모가 중항모로 바뀌는 것이라는 지적에 김 의장은 안 그래도 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해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KF-21은 수직 이착륙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전력화 지원과 주변국의 항모 개발 동향을 들어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경항모 사업은 올해 기본 설계비 예산 70억 원이 배정됐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정부가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경항모 논의와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에 관해 논의가 있었고 경항모에 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북위협에 대응하는 우수한 전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임병헌 의원은 미국 네이시언으로부터 400여 발을 도입한 함대공 미사일 SM-2의 분량을 지적하며 조사 등 조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품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 및 교환 요구에 관해 김 의장은 우려하시는 대로 방사청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F-21 제작사인 카이도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개막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개막식에 자체 부스의 KF-21N 모형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모형 공개는 그동안 KF-21N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음을 뜻하며 자체 개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DX코리아 2022에서는 쌍발 엔진의 제트 수송기 모형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1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을 두고 검토가 진행 중임을 처음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40대를 도입한 공군의 F-35A, FX 2차 도입 사업 20대를 F-35B가 아닌 F-35A로 결정한 바 있어 경항모 사업 추진 시 획득 및 유지 비용과 가성비가 낮은 F-35B 해외 도입 대신 KF-21N 국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F-35B는 비싼 유지 비용에 비해 무장 탑재량이 적고 작전 반경이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산 개발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해군 역시 경항공모함 50문 50답 정책 홍보 자료를 통해 항모 탑재 전투기를 국외 도입할 것인지 국내 자체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항모 건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므로 향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군은 당시 KF-21 사업의 경우 지상발진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추가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상당한 개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운용 요구 성능과 기술력 및 생산 가능 시기 등 경항모 건조 시기와 맞출 수 있다면 국내 개발 전투기 사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과연 KF-21 함재기 개발에 맞춰 우리나라의 최초의 항모가 경항모에서 중형항모로 변경되어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